오늘은 추미애의 권력에 의한 고소권 남용과 경찰 수사 요구에 이렇게 대응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2월경인가요? 5.18 민주화 유공자들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조작한 주동 세력이다. 이들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요지로 스카이데일리에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경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김대엽 병풍 공작에 가담한 이해찬 5.18 유공자죠. 설훈 5.18 유공자, 최강욱이 5.18 유공자, 추미애는 설이 있던 사람이고요. 문재인이 박지원이 다 5.18 유공자입니다. 이들 6명이 들어가 있는 이름 중에 한 명이 고소를 했다고, 그래서 고소인을 밝혀달라 2번에 걸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의 문제가 막 대두되기 시작했죠. 저는 한 번이라도 보안수사를 받아보자 싶어서 2026년 2월경에 남대문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고소인이 누구인지 경찰들이 계속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30분 정도 조사를 받다가 고소인을 밝히기 전까지는 조사 중단하겠다, 나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당황하더라고요. 어떤 지침을 받아왔겠죠. 추미애가 고소를 했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고소인의 명예만 있고 조사를 받는 사람의 명예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추미애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떳떳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죠. 법사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한다고 압력을 가하는 거죠. 이제 추미애라고 이제 해서 2016년도에 흰집했다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15명인가가 발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 7월달 제가 5.18 유공자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흰집회터법을 발의한 사람들도 5.18 유공자 설이 있다. 서영교, 박범계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을 제가 적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 들어가 있던 이름인데 새삼스럽게 추미애가 고소를 한 거예요. 자기는 5.18 유공자가 아닌데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7월 9일이죠. 그때 7월 9일날 남대문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사실이 있는 거죠. 그때 2026년 7월 9일날 15시 20분 경유라고 제 핸드폰에 있던데요. 서울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염땡땡 수사관으로부터 무작정 추가 조사할 건이 있으니까 조사 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내용도 얘기를 안 해요. 어떤 건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남대문서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명예훼손권 관련 사이버수사대로 수사 서류가 이첩되었다. 그래서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날짜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카이데일리와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모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직사건이에요. 스카이데일리랑 저희랑 제가 공모를 해서 조직사건을 일으켰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소장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느냐, 제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겠다. 정보 공개 청구하고 나서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출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7월 9일날 바로 통화 끝나고 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고소장이 없다고 하는데 추미애가 고소한 내용, 하명 수사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달라. 그 다음에 별도의 사건 번호 없이 고소장이 없음에도 추가라는 이름으로 수사가 가능한지. 별건 수사는 소위 말해서 보복입니다. 추가적인 고소장이 없는데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남대문서는 본인들이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수사 자료를 이첩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첩을 하면 사이버 수사대는 별도의 수사 번호를 가져야 됩니다. 수사 번호를 제가 물어봤죠. 절차상 본 사건 외에 별건 수사하여 처벌하는 게 맞느냐, 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느냐를 물어봤습니다. 5.18 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공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조사하러 가기 전에 전남 강주시죠. 지금 관리 중인 비공개 5.18 유공자 1477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달라.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자료치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 아닌가요? 공개를 해야죠. 5.18 유공자로 민주화 유공자로 간주되는 강기정 끝까지 밝히지 않았죠. 모든 자료 공개 청구를 하면 모든 행정기관에서 다 정보자료, 보존자료 옵니다. 정근신과 같이 활동한 5.18 유공자로 의심되는 민형배 전남도 지사에게 이번엔 혹시 청구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5.18 민주화 유공자를 연구를 하면서 그 안에 반국가 세력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고 로 되고 나서 간첩 활동을 한 사람 1심의 간첩 있었습니다. 왕대산 간첩 있었습니다. 1심에를 막지 않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막지 않았다면 왕대산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왕대산 이거는 또 통진당하고도 연결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조작한 사실을
보도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밝히려고 5.18 유공자에 대해서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7월 9일 날 정보 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기하께서 제출하신 청구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임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정보자료 보존제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제가 고소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여기 답변에서는 고소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가 7월 9일 날 경찰하고 통화하면서도 고소장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7월 24일이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인데 염 땡땡으로부터 5번에 걸친 전화가 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방송 녹화를 했었는데 집요하게 5번이나 와 있더라고요. 녹화가 끝나고 나서 경찰청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7월 9일 날 최초 통화 당시에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그날 바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했겠죠. 고소장이 들어왔다면 이 남대문서 이첩이란 말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었을까요? 왜 이 염 땡땡 씨는 고소장이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5.18에 대한 그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해서 그거 관련해서 같은 사이버 수사대에서 제가 4월 달에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받은 이유는 한 번이라도 더 보안 수사를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2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갔습니다. 4월 25일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김대중 사자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김대중의 내란 세력, 제가 5번에 걸친 내란을 일으켰다고 했거든요. 김대중 내란, 그 다음에 노무현의 내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내란, 드루킹 공작에 의한 문재인의 내란, 5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저는 봤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내란이 되겠죠. 조사를 받는데 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걸 판결받았으니까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은 스스로 본인이 내란 일으켰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 악망문을 쓴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자백한 사람인데 그게 시대가 흘러서 정치적인 거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한들 그 본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거를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황당한 고발을 당하고 나서 제가 200페이지에 달하는 걸 했는데 그 2개를 합친 거예요. 그거를 왜 또 추가로 조사할 게 있다고 했을까요? 7월 24일 날 5번에 걸쳐 전화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염수사관이 또 무조건 7월 30일 조사 받으러 올 수 있냐? 라는 거예요. 7월 22일 날 정보자료 보존제로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러면서 고소장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고소장이 나왔어요. 빨리 날짜를 잡자고. 제가 그때 고소장이 왔다고 하면 그때 바로 청구하고 그럼 날짜 잡기 쉬웠는데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니까 그랬더니 변호사는 이미 선임되어 있는 것 아니냐. 남대문서에 같이 갔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랑 같이 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거는 다른 고소건인데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업무를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하느냐 했더니 이 염수관이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수사도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딴 식으로 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딴 식이 이게 욕입니까? 그럼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되지. 경찰이 그 사람을 바로 선임하면 경찰에 돈을 대줄 겁니까? 지하철 안에서 다툴 수도 없고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날짜를 잡자고 하는 거예요. 고소장 받아본 후에 저도 대응 자료를 가지고 가야 경찰이 편안하게 수사할 거 아니냐. 고소장 청구부터 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날짜를 잡자 하니까 무조건 잡자는 거예요. 8월 14일이 어떻겠냐고 하면서 8월 14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그 날짜를 하자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의 지팡이라면서 이렇게 군림하는 공룡이 됐을까요? 7월 24일 당일날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7월 24일이죠. 그날 고소장이 접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를 달라. 하명수사를 받아서 경찰이 한 거냐 아니면은 추미애 씨가 한 거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남대문서 이첩한 자료를 근거로 추가 조사 소환했으면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은폐한 거죠. 은폐한 이유가 뭐냐? 같은 사이버 수사대에서 기존에 수사한 자료가 있는데 자기 그 계장으로부터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 왜 이런 수사를 하게 냅뒀는지 어떤 압력이 왔었나요? 추가 수사를 하려는 저희가 무엇이냐? 제가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저희 외에 또 스카이델리에 있던 사람을 소환 조사했대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하기 싫은데 수사를 한다는 거죠. 하명 수사 받았다는 거죠. 7월 30일 오후 2시에 사이버 수사대에서 같이 협의하자고. 난 절대 출석 거부 안 한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반드시 간다. 이렇게 제가 학원까지 했습니다. 절대로 난 출석 거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게 무슨 수사 행정권 남용인가요?
공문서 제작 날짜는 보니까 7월 20일이더라고요. 7월 20일 만들어 놓고 7월 22일 날 뭐 발송하는 걸 제작을 하고 7월 30일 날 왔으니까 7월 24일 통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발송이 됐겠죠. 이진숙 의원한테 그 5번인가 그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사이사이에 이진숙 의원하고 통화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고 되니까 못 간다라고 했는데 5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을 위한 빌드업을 했던 거죠. 혹시 이게 저한테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야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부당한 지시에는 불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면은 불복해야죠. 제가 출석 요구서를 받습니다. 정치검찰 하더니 검찰 폐지하고 정치경찰 전락시켜서 경찰마저 없애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반란에 동조한 세력, 경찰이죠. 국가수사본부장, 우리 회사를 거쳐서 나갔던 사람. 기가 막힌 일인데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통치권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헬리콥터를 띄운다. 있었죠? 거기 여자, 이 경찰 출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출석 요구서에 고소장 내용을 담아서 보냈더라고요. 2025년 2월 5일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작성하여 고소인을 5.18 유공자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 운동법 위반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추미애 씨는 본인이 5.18 유공자로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 남대문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6개월 전에. 이건 추가사항이 될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5.18 유공자가 아니어서 제가 흰집배터법을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나는 강주에다가 추미애 씨가 5.18 유공자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만 밝혀달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제가 보훈부, 국가보훈부하고 행안부에도 있습니다. 그 세 기관에서 정보자료 부존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처벌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정보는 밝히지 않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5.18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민주화 유공자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을 지금 옥죄고 있어요. 법조인이 유공자도 아닌데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왜 본인이 고소를 하나요? 고발해야 되는 게 맞죠. 남대문서에서 조사한 추미애에 대한 5.18 유공자 지칭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공인은 더 크게 허위사실을 허용한다. 인용한다고 되어 있는 그 의견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6개월이 다 됐어요. 왜 와서 그걸 다시 고소했 이전에 영장 쇼핑 하는 거. 추미애 씨는 지금 경찰 쇼핑을 하고 있네요.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너 같은 거는 내가 한 번에 이런 의미인가요? 5.18 유공자도 아니라면서 5.18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사실에 대해 고소인이 될 수 있는지 고소인 당사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밝혀달라. 그 다음에 출석 요구서 남발 사유 통화를 하고 했는데 왜 이거를 보내죠? 남발한 이유, 목적, 역사적 판단이죠. 5.18 근데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 사항 역사적 판단을 수사관 본인의 잣대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사관이 이거 판단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 수많은 사실들 그거를 다 조사해서 거기서 허위사실을 밝혀낼까요? 출석 요구서에 고소장을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5.18 유공자를 지칭한 사실 이건 이미 조사가 끝났어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추미애 씨, 법사위원장을 하신 추미애 씨 왜 집어넣나요? 남대문서에서 한번 조사를 했죠. 이건 추미애 고소권 남용입니다. 추미애 씨가 힘이 세니까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접수한 이유 다른 경찰서 조사가 미흡하면 다른 경찰서에서 이첩받아 재조사합니까? 남대문서나 사회법사대나 같은 동격의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경기도지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고소장을 남발하네요. 추미애 씨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국정원을 나왔습니다. 추미애 씨 동생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조사받으면서 추미애 씨에 대한 비리 고발하겠습니다. 추미애 씨 이해하려고 했어요.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핍박을 하시네요. 저도 추미애 씨로부터 핍박당하는 국가 세력, 그 국민들에 의해서 저도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불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역사적인 조사를 하려면 그 역사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베테랑 수사관을 저한테 배치시켜 주십시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간첩자료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자료가 오는 대로 저는 수사심의 신청을 할 거고 경찰관 기피 신청을 하고 결과 보고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겠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이 유일하게 잡은 마타리라고 했던 간첩, 탈북자 간첩 원정아가 있습니다. 불쌍한 여자인데 이 여자는 경제범인에 수용되는 교화소에 들어가서 구두를 만드는 일을 했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신변 위해 우려가 있으니까 자기가 자진해서 간첩이라고 했으니 그럼 간첩 처벌은 가능하겠죠. 원정아는 간첩이 아니라고, 스스로 간첩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간첩 아니다. 검찰에 송치하면 안 된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저희가 그 얘기를 의견을 개진하고 온 그 다음날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이 번복될까봐 바로 송치해버렸습니다. 이 경찰은 특이하게 송치되고 나서 세상에 바로 진급을 하더라고요. 경기도 광역수사대 거기서 수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 가서 원정아 간첩 여부 수사 지원 나갔던 신문관입니다. 원정아 사건 다시 경찰 조사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 받으셨을 때는 뭐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의미도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세요. 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조사도 받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도 아주 적확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KCI의 유튜브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전파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자유민주 체제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